2023년 4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밤 11시고요.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영상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도 추천도 아닙니다. 이 영상의 제작자는 영상에 등장하는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투자 손실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는 성숙한 투자자를 위한 참고용 정보 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영상 제작자는 영상에 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보유 여부 및 보유량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오류나 조작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영상 제작자는 그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 실린 정보들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보가 정확하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이 정보들은 어떤 특정 주식, 회사 혹은 산업에 대해서 완벽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 영상의 전부 혹은 부분을 배포할 시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 제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RYM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는 Value Investors Club에서 이제 터드 1123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 올렸던 분석글을 계속 이어보고 있는데요. 그 분석글에 달렸던 이제 그분의 코멘트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처음 분석글을 쓰였을 때로부터 거의 처음이 언제죠? 네, 처음에 네, 2022년 2월 10일이니까 한 달하고 1년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 코멘트들을 어떻게 요즘 하고 있나 그거를 이제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턴어라운드 주기 때문에 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하기가. 무슨 말이냐면 어, 일단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네, 실패라는 말을 조심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턴어라운드가 생각한 것대로 잘 일어나기가 아무리 분석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이 세상 일이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일에 속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맞을 확률이 혹은 변수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은 다른 주에 비해서 속하는 게 턴어라운드 주의 성격입니다. 기본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주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음, 신중하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투기가 아니고 투자가 되는데요. 이 RIM 같은 경우 그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배경을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거시경제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RIM이 이제 최근 2023년 3월 7일, 8일 그때 전후로 실리콘밸리 뱅크부터 해서 시그니처 뱅크에서 유럽에서는 크레딧 스위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국에서도 이제 크레딧 스위스를 영국 분 그 뭐라 그러죠? 영국지 브랜치죠. 그쪽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개입도 있었고 해서 이제 금융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요. 중국은 반대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구권에서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옐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금융권 자체에서 유동성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걸 이제 멈춰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과연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쌓아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경제학자들 사이의 해석이 또 이제 경제학자들은 학자가 되겠고요. 실무에 있는 월스트리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하는 곳, 또 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양쪽에서 모두 골치가 아픈 상황이에요. 3월 7일, 8일부터 지금 4월 16일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매우 골치 아픈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턴어라운드주라든지 또 특히 그냥 턴어라운드주 말고 부채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갱신해야 될 파이낸싱을 다시 받아야 될 어떤 채무가 있다거나 회사채가 있다거나 이런 회사들 위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랑 또 이제 회사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 동시에 일어나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많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RIM도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의 가격이 최근에 많이 하락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 번 제가 이제 이 앞서서 많은 내용을 얘기할 때 다른 영상들에서 벨마켓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작년에. 그래서 뭐, 제목부터도 하락장을 대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몇 개 올린 적이 있는데, 이 하락장이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금방 끝난다, 이런 게 아니고, 2023년 내내, 어, 갈, 갈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네, 뭐, 저 위기감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거시경제 예측은 정말 어렵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흐름 자체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괜찮은 전략이라는 점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지금까지 항상 강조드리는 점이고 그렇지만 또 제가 또 다른 한편으로 제 연례선 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번 연례선 말고 그러니까 2021년 연례선이죠. 거기서 2022년을 예상하면서 그래도 3분기, 4분기쯤에는 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서서히 줄어들고 금리를 이제 동결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2023년 1분기쯤 2월 뭐 그때쯤부터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NGDP 그로스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자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철저하게 통화 정책상에 비춰봤을 때 그런 예상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예상 어느 정도 맞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건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렇지만 이걸 나중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은행권 전반적인 구조적인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볼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유동성으로 인해서 특히 유동성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RIM 같이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회사들을 특히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고 있으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이제 만약에 진짜 턴어라운드 하려면 RIM 같은 경우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리파이낸싱이 언제 소식이 나오느냐. 4월, 5월 원래 이제 3월 7일, 8일에 은행 사태가 없었다면 RIM 운영진은 늦어도 4월 말 안으로는 그래도 좋은 소식을 한번 내보려고 노력을 했던 분위기인데요. 그런 은행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은행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마땅히 좋은 어떤 조건으로 다시 회사채를 갱신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처럼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순전히 진짜 운영진을 역량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실적 이제 2023년 1분기 실적이 5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발표되는데요. 그때 나오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 중요성이 은행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턴어라운드가 만약에 5월 초에서 중순 사이 만약에 진짜 일어난다면 이제 한 달 뒤 일이죠. 일어난다면 현재 4월 중순에 이제 내려가고 있는 주가는 어, 5월에 만약에 정말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실적상 아주 좋은
수치들이 나온다면 지금 상황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5월에 어떤 괄목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기다 나아가서 더 심각하게는 리파이낸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턴어라운드 주주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돈을 턴어라운드 되기만 한다면 돈을 내가 엄청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식의 단순한 그런 수익의 어떤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고 싶은 거에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이런 턴어라운드 줄수록 철저하게 리스크 대비 리턴을 생각한 다음에 여기서 리스크를 굉장히 높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가격은 내가 안 사고는 너무 후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가격이 싸다 싶을 때 매수를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좀 계속 빠지는 분위기네 해서 좀 나도 그럼 미리 사야겠다 이런 태도로 하시면은 어 그런 태도로는 이러한 턴어라운드주,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RIM에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RIM에 그러면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면 수익률 굉장히 단계가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너무 그쪽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봐 하는 높아지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이제 높아심에 긴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못하고 있는데요. 어서 돌아가서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2023년 1월 말에 벌써 이제 이 컴퍼니 RIN이 리파이낸싱을 이제 하려고 거의 딜을 이제 거의 이제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이제 같이 했던 리파이낸싱 작업이었는데 이게 좀 안 풀리면서 이제 모두 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RIM도 마찬가지고 좀 이제 체면에 또 혹은 신뢰에 약간 손을 봤다 이런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 터드란 분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실적입니다. RIM의 실적이 받쳐주기만 한다면 이제 은행권에서도 회사채 갱신할 때 이 회사를 믿고 좀 같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유동성의 문제와 비춰봤을 때 은행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요즘. 왜냐면 미국 이제 재무부 장기 국채가 4% 이렇게 주면은 이제 고객들이 예금 맡겨서 4%를 안 주면 굳이 예금을 맡길 필요가 없죠. 장기 국채가 훨씬 안정적이니까 장기 국채로 투자를 옮기겠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예금의 4%는 최소 이상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은행의 수익률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은행도 결국에는 자기들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아내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그런 금융적인 어떤 불신이라든지 유동성 크라이시스 느낌이 나기 때문에 다들 겁을 먹은 상태이긴 한데, 겁을 먹었다고 해서 은행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에는 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예금을 다 빼나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지금 적당하게 돈을 빌려줘야 될 곳을 찾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RIM이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충분히 리파이낸싱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매니지먼트의 역량에 달려 있는데요. RM이 얼마나 이제 셀 사이드 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잠재력이 있고 잘 되어가고 있다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득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근데 RM이 운영진이 그 일을 잘 못해왔죠. 그동안 거의 한 9년 정도, 8, 9년 가까이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회의적으로 보는 편이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 빠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게 또 타당하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터드가 매니지먼트하고 자주 얘기를 해요. 이제 2월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얘기할수록 그래도 실적에 관한 측면에서만큼은 회사가 집중적으로 이제 하이퍼리 셀러드 분야의 그 수익성 오퍼레이션에 특히 주목해가지고 수익성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게 보인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넘어가고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모듈스 이분도 밸런스 컵에서 굉장히 실력이 좋은 회원이신데 이분이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했던 말은 펀더멘탈은 굉장히 아주 괜찮은 편이다. 크레딧 마켓 옵션이 여전히 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1월이거든요. 근데 3월 7, 8일에 크레딧 마켓이 완전히 큰 사건이 났죠. 실리콘밸리 뱅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쪽에 옵션이 좀 많았다. 크레딧 마켓에 옵션이 좀 많았다고 했던 이 터드의 해석에 크나큰 어떤 변수가 등장한 거였습니다. 3월 7일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배경도 크레딧 마켓이 좀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RIM이 돈을 다시 리파이낸싱 하는 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혹은 리파이낸싱 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악조건에 처하지 않았나 하는 회의감이 많이 들고 그랬던 것이고요, 마켓에서.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더 어려워진 겁니다. 이 턴어라운드주를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변수까지 감안해서 리스크 리턴을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수록 리턴의 폭은 넓어지는 거죠. 만약에 정말 턴어라운드 일어난다면. 근데 내려가는 이유 그 자체는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합니다. 리스크가 높아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마켓이 잘 알거든요. 마켓의 그 수치들, 이 시장 자체는 모든 정말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켓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켓이 이렇게 매도세가 강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고 단순히 뭐 겁을 먹어서 그냥 뭐 소심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수치에 비춰봤을 때 유동성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턴어라운드주 회사들이 곤란을 겪을 확률이 높아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려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도 올라간 만큼 또 리턴도 올라가는데요. 이게 좋은 소식이 그렇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3월 7, 8일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요. 그런 사건만 없었더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파월도 그렇고 좀 서프 랜딩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복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 공급 병목 현상 이쪽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쪽이 좀 풀리기만 하면 근데 인플레이션 좀 나아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를 아니나 다를까 중국, 중동, 러시아 이쪽이 아마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도와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세력하고 유럽, 미국, 일본 뭐 이쪽 몇몇 나라 해서 호주 이렇게 세력이 약간은 팔씨름처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최근에 마크롱이 또 중국 가서는 또 굉장히 독특한 발언을 했죠. 유럽은 제3자, 제3국, 뭐랄까, 중립지대로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번 큰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 편을 들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도 국제, 상황이, 정치적, 경제 상황이 복잡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베어 마켓에게 더 힘을 주는 거예요. 국제적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또 협력이 소원해질수록 점점 베어 마켓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강해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턴어라운드주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면서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딜이 안 됐던 거, 리파이낸싱이 안 됐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터드는 이제 이게 회사 급해서 그랬던 거라기보다는 어떤 좋은 기회가 느낌이 와서 리파이낸싱을 시도했던 거라고 해석하면서 급한 게 아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해석은 동의하고요. 근데 3월 7일 그때 이제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RIM도 고민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은행진이 이거를
우리가 리파이낸스 계속 밀어붙일 것이냐, 2024년 마turity 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리파이낸스 계속 시도해 볼 것이냐, 아니면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뭐 페퍼보드 사업을 좀 정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페퍼보드 사업을 한다면 만약에 저는 그게 꼭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물론 이제 울며 겨자 먹기긴 한데 이 회사가 그래도 결국 집중적으로 하는 곳은 HPC 파트이기 때문에 하이퍼리 셀룰로즈 쪽이죠. 그래서 페이퍼보다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성이 괜찮지만 결국 작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그걸 팔아버리고 2024년 이 회사채 경제 문제를 그걸로 해소해버리고 그다음에 약간 장기적인 차원에서 HPC에 주목한다면 충분히 이 회사도 저는 전망이 회사 자체는 전망이 좋다고 봐요. 근데 지금 매우 어떻게 보자면 운영진의 영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제발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절실한 마음이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주 차가운 머리로, 야, 이거 웬만하면 만만치 않겠는데? 하면서 이제,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쪽이 보통 이제 보수적인 큰 기관들은 그렇게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턴어라운드주를 해석하는 게 그 양쪽 힘을 잘 보셔야 돼요. 양쪽 다 어떻게 보자면 어떤 강한 힘이거든요.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쪽은 어떤 강한 희망이 들어있는 거고, 근데 그게 억측이라기보다는 근거가 있는 희망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야수의 심장을 가진 쪽이고요. 근데 셀 사이드 이쪽에 큰 기관들, 좀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이라든지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서 이 회사가 정말 잘할 수 있겠어? 그동안 잘 못했는데 하면서 차가운 머리로 보는 쪽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해석이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투자자의 역량에 또 달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요, 그래서 4월쯤 RM이 계속 노력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에 혹은 이제 3월 7, 8일이 생겼으니까 5월 말까지도 좀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아, 원래는 4월 말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리파이낸싱 어떤 뉴스가. 근데 한 5월 중순까지도 혹은 5월 말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때까지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계속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물론 그 사이에 뭐 또 리파이낸싱 소식이 나오고 뭐 갑자기 그러는 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1월 25일 얘기는요. 음, 이제 이 RBC에 대항해서 RBC Royal Bank of Canada는 이제 조금 회의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셀사이드 입장에서 이 회사를 차가운 머리로 바라봤던 거고요. 반면에 이 터드 이분은 여러 가지 중요한 근거를 대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사의 HPC 산업 분야 그리고 HPC 마켓 자체가 그 모레가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맨 위에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인가 5%만이 전체 그 스페셜티 어, 이 분야에서 아주 특수한 파트만 다루는 게 1%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이 나무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래서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분야고 신규 경쟁자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면은 50년 이상 고객이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쉽게 뭐 이 파트가 흔들릴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사이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0년에서 2012년에는 업사이클이었지만 2012년부터 거의 2020년 정도까지는 약간은 이제 다운사이클이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최근 8, 9년 안 좋았던 이유가 다운사이클이었던 것도 있다는 거였고요. 운영진이 잘 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런데 2019년 혹은 2020년부터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다시 업사이클로 돌아가는 흐름인데 약간 시크리컬 하거든요. 물론 많이 시크리컬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크리컬한데
그때 코비드가 마침 터지면서 이 다이나믹이 잘 안 보였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은 게요. 2020, 2021 전부 프라이싱이 실제로 헬스이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톤당 판매 가격이 RIM이 팔던 게 많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상으로도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쭉쭉 내려가거든요. 톤당 판매 가격이. 근데 2020년, 21년부터 돌아가는 게 확실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렇게 수요 공급의 관계에서 업사이클로 다시 좀 돌아선다면 충분히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대고 있고요. 실제로 수치로도 지난 2년간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게 계속 하는 거고, 그 다음에 RM이 특히 HPC 마켓에서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수익이 받쳐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매니지먼트가 HPC 산업 분야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끌어올리는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새 운영진이죠. 그래서 그 파트가 어떻게 보자면 이 회사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만 풀린다면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고 또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거에 비춰서 리파이낸싱도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네, 밸런스 리스크도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약간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채무 회사채를 갱신하려고 할 때 그게 3월 7, 8일 정도부터 생긴 어떤 은행권의 불신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엇박자 혹은 문제가 생긴 건데요. 그거를 이제 겁먹으면은 이제 많이 매도를 하겠죠. 조금이라도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파트들은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겠고,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정말 이제 과감하게 그쪽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은 공매도를 하겠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봐야겠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또 제가 앞에 사실 길었고 물론 중요한 얘기였지만 그래서 또 시간도 늦었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2월 정도부터는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